past year I turned 40 and a lot happened in the last, say, 18 months. A number of very close friends died. I've had some very intense family issues in my extended family. 팀 페리스, 밀리언셀러 작가이자 테드 강연 연설자로도 섰으며 여러 가지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하여 미국 비즈니스 분야 최초 2억 개 다운로드를 기록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전형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죠. 특히 그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밀리언셀러에 오를 정도로 많이 팔렸는데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을 출간한 지 10년째 되던 해 그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0살이 되면서 친한 친구가 죽었고 가족들과의 문제도 있었고 자신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죠. 내 삶의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내가 계획에 집착하느라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온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모두 종이에 옮겨 적었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감과 계속되는 질문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공에 관한 수많은 조언을 듣고 실천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과 해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 그래도 실행력이 좋았던 팀 페리스는 자신이 항상 실행으로 옮길 때 쓰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 혼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100명이 넘는 대가들, 현자들에게 인터뷰 요청 연락을 합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도 없었고 고요했다고 하죠. 하지만 며칠 후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유명한 현자들이 함께 문제의 답을 찾아보자며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쓴 저자 유발 하라리부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 경영의 대가 톰 피터스, 책 콰이어트의 저자 수정 케인, 대화의 신이라 불리는 레리 킹까지 총 133명의 멘토들의 생각을 들었고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52가지의 방법을 얻었습니다. 이 52가지의 방법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었던 내용인 나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켜줄 방법과 레리 킹이 말한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의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까지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혹시 테드 강연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명한 연사들이 나와 양질의 강의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테드 컨퍼런스 큐레이터 크리스 앤더슨은 테드 강연을 과학, 기술, 정치, 비즈니스, 예술 여러 분야로 넓혔고 2006년엔 무료로 인터넷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양질의 강의를 유료로 하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눈앞의 이익과 목표를 쫓는 형태가 아닌 확장에 초점을 두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가치 전달과 확장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니 자체적으로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제공받게 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죠.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일 거라는 폐쇄적인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무엇이 되었든 내 존재 안에, 내 한계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게끔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하고 싶다면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삶에 적용시키라고 합니다. 내 목표는 이거야 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공만 얻겠다고 다짐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대화의 신 레리 킹. 레리 킹이 인생에서 첫 방송을 하던 날 음향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너무 떨렸던 터라 제대로 폼을 열지도 못하고 목소리는 떨리는 상태를 이어가려 했죠. 그러다 그냥 솔직하게 현재 자신의 첫 번째 방송이라 너무 떨리고 죄송하다고 하며 양해를 구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겁니다. 그 이후로 60년간 거의 떨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레리 킹은 말합니다.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거짓된 모습으로 감추려 하지 말고 모르면 질문하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재의 시대에서도 꾸며진 모습보다 친숙하고 친밀한 느낌이 드는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젊은 독자들에게 해주는 조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능력을 갖춰나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었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2040년의 세상과 구직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40살이 되면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개인의 회복력과 감성지능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개인적인 지식과 일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기와 이렇게 확립한 정체성과 기술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기 두 섹션으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생 동안 배움을 지속해야 하고 자신을 계속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배우고 혁신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요구될 것이고요. 이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수반될 것이고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극도의 회복력과 균형 잡힌 정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하죠. 유발 하라리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은 말로 너 자신을 알라를 꼽았습니다. 21세기만큼 이 질문이 절박함을 가지는 때도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것 86,400 보자마자 뭔지 떠올랐나요?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한 것인데요. 똑같이 주어진 이것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팀 페리스는 인생의 25%를 나를 찾는 데 써야 한다고 말하고 인생의 75%를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자극적인 뉴스와 소식, 그리고 드라마, 여러가지 대화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깨달음이나 도움도 있겠지만 나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빼서 쓰지 않는다면 점점 나라는 사람 자체가 투명화되고 흐릿해지겠죠. 결국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라는 사람 자체의 필요성까지 의심받거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에 대한 생각과 질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언젠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